PCE가 3.8%로 확인됐는데 결국 물가는 올랐단 겁니다. GDP는 1차 추정 2%에서 1.6%로 내려왔으니까 성장 탄력도 기대보다 약해진 거고요. 이 두 숫자는 지수가 사흘 연속 신고가라는 점과 너무도 궤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려 속에 포모의 마지막을 즐기고 있는 걸까요? 이 괴리를 모르고 시장에 대응한다면 내 평단가는 꼭대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PC의 충격과 패드의 반응부터 이란 60일 휴전안의 빈칸, 델 600억 달러 AI 서버 전망이 한국 반도체에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준비했습니다. 나나의 시선에서 놓치면 안 될 데이터를 확인하세요. 미국 경제분석국이 발표한 4월 PCE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3.8%였습니다. 연준 목표가 2%거든요. 거의 2배입니다. 3월에 3.5%였는데 거기에서도 더 올라간 거죠. 근원 PC, 즉 식품과 에너지처럼 가격이 크게 출렁이는 항목을 빼고 본 물가도 전년 대비 3.3%였어요. 다만 전월 대비로는 0.2%라서 이번 충격은 근원 물가가 폭발했다기보다 헤드라인과 에너지 쪽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한 그림입니다. 그래도 근원이 3.3%면 에너지 하나로만 설명하기엔 부담이 남아있어요. 실질 소비는 겨우 0.1% 늘었는데요. 명목으로는 0.5% 늘었지만 물가를 반영한 실제 구매력을 보면 0.1%입니다. 사실상 제자리라는 거예요. 물가가 오르니까 더 내는 거지 실제로는 물건을 더 사들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 저축률은 2.6%까지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7에서 8%를 유지했었는데 가계 완충여력이 상당히 얇아진 겁니다. 소비가 유지되더라도 그 지속성은 이전보다 약해질 수 있습니다. 물가 부담에 저축여력 자체가 줄었을 가능성도 있고 동시에 투자 시장으로 돈이 빠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미국 개인 투자자의 주식 유입은 3천억 달러를 넘어서 역대 최고였습니다. 전년 대비는 53%가 늘었고 2021년 밈주식 광풍 때보다도 많았습니다. 올해 1월에도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어요. 결과적으로 전통적인 예금으로 가는 돈은 줄고 있고 위험자산 쪽 참여가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저축률 하락분이 곧바로 주식시장으로 이동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요. 이게 포모 속의 무리한 투자인지 합리적인 자산 분배인지는 시장이 꺾일 때 드러나게 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지금 시장이 보는 건 결국 하나입니다. 물가는 다시 올라가는데 소비 체력은 진짜로 남아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시장은 전월 대비 0.4%가 예상 0.5%를 밑돈 점에 안도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여기서 해석이 갈라지는데요. 에너지 가격이 밀어올린 일시적인 충격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근원까지 3.3%면 물가 기조 자체가 다시 올라가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패드 쪽 발언은 단기적으로는 후자, 즉 물가 재확산 경계에 더 무게가 실립니다.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현재 정책이 적절하다고 했고요. PC가 4%에 가깝고 근원이 3%를 넘었다고 짚었어요. 무설렘 위원은 한 발 더 나아갔는데요. 지난 회의에서 완화 편향 제거를 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완화 편향 제거라는 건 연준이 다음 움직임은 인하가 될 수 있다라는 기본 전제를 치우자는 얘기입니다. 인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인하 기대는 더 이상 남겨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같은 날 나온 1분기 GDP 2차 추정치도 불편합니다. 1분기 성장률이 연율 2%에서 1.6%로 내려왔어요. 소비와 투자가 하향됐습니다. 물가는 올라가는데 성장률은 내려가는 조합. 이건 연준이 인하로도 인상으로도 쉽게 움직이기 어려운 교착 상태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도 21만 5천 건으로 소폭 늘었지만 급격한 해고 신호는 아직 아닙니다. 고용이 버티니까 인하를 서두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럼 이 물가 부담을 밀어올리는 에너지 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는 좀 무겁습니다. 어제 체크리스트에서 호르무즈 MOU 공식 확인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간밤에 한 단계 더 갔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60일 휴전 연장 MOU에 합의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고농축 우라늄 처리까지 의제에 올라온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안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브렌트 7월물은 93달러 71센트로 0.6% 내려갔어요. 근데 빈칸이 남아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아직 없습니다. 백악관은 논평을 거부했어요. 이란도 과거에 미국 측 합의 근접 주장을 축소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TI는 오히려 0.3% 올랐습니다. 브렌트는 내리고 WTI는 오르는 계약별로 엇갈린 마감이에요. 시장이 평화를 확정으로 보지는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만기와 재고 변수도 섞여 있어서 이 신호 하나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 원유 재고도 330만 배럴 줄었지만 시장 예상이었던 410만 배럴보다는 적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레인도 같은 맥락입니다.
레이는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충격이 빠르게 해결되더라도 인플레이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초기 충격이 되돌려져도 2차 효과가 한동안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장은 유럽 중앙은행의 인상을 두 번까지 가격에 반영했고요. 세 번째 가능성도 약 50%를 보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가는 물가를 흔들고 물가는 금리를 흔들고 금리는 성장주 밸류에이션을 흔듭니다. 이 고리가 아직 끊어지지 않았어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휴전 MOU는 유가 하방 재료이지만 승인 전까지는 확정된 평화가 아닙니다. 트럼프 승인, 이란 공식 확인, 호르무즈 실제 통항 정상화. 이 세 가지를 차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유가와 물가가 이렇게 복잡한데 시장은 왜 신고가를 찍었을까요? 대리 장 끝나고 AI 서버 매출 전망을 600억 달러로 올렸습니다. 이전에는 500억 달러였거든요. 연간 매출 전망도 1,650억 달러에서 1,690억 달러로 크게 상향했습니다. 1분기 매출은 438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88%가 늘은 상황이에요. 시간에서도 주가가 약 30%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적 서프라이즈가 아닌데요. AI 인프라 투자가 엔비디아 칩 하나에서 서버, 메모리, 전력, 냉각까지 번지는 구조가 숫자로 확인된 겁니다. 델은 코어위브, 허니웰, 그리고 삼성전자를 고객으로 직접 언급했는데요. 스노우플레이크도 같은 날 36.48% 상승 마감했습니다. AWS와 5년간 60억 달러 계약을 발표했고요. 연간 매출 전망을 올렸습니다. AI 소프트웨어가 이야기에서 매출로 넘어가는지 확인을 하는 사례입니다. 베스트바이도 AI 스마트폰과 게임 수요, 광고, 마켓플레이스 성장 등을 근거로 2분기 매출 전망이 예상을 넘겼고요. 주가가 15.8% 올랐습니다. 여기에선 또 해석이 갈리는데요. AI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기업에서 소비자로 확산되면서 진짜 사이클이 시작됐다는 해석이 하나 있고요. 델의 시간의 30%, 스노우플레이크의 포워드 피, 즉 미래이익 대비 주가가 85배인 것을 보면 좋은 실적이 나와도 기대가 너무 높다는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반대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이 서버 마진을 깎을 수 있고 소프트웨어 확산이 스노우플레이크 한 곳에만 집중되면 옥석 가리기는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AI 인프라와 일부 데이터 플랫폼에서 매출화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PC 3.8%와 페드의 완화 편향 재고가 같은 날 나왔어요. AI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금리가 다시 올라간다면 그 실적을 평가하는 배수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적과 할인율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 핵심은 델이 오르느냐는 아니고요. 델 상승이 반도체 지수 전체로 번지는지, 그리고 잉여물 금리가 그 랠리를 눌러버리는지가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델이 삼성전자를 고객으로 언급했습니다. AI 서버 수요가 메모리와 전력 인프라 체인으로 번질 수 있다는 뜻인데요. 어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2.5%를 동결하면서 성장률 전망을 2%에서 2.6%로 크게 올렸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반영된 건데요. 근데 이건 양날의 검 같은 겁니다. 성장률이 올라갔다는 건 인하 명분이 더 약해졌다는 뜻이기도 해요. 일부 위원은 오히려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고요. 유가 부담과 환율까지 있으니 한국은행은 적어도 인하 쪽으로는 쉽게 움직이기 어려워졌습니다. 에너지 구조 쪽도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요. 국제에너지기구가 2026년 글로벌 에너지 투자를 3조 4천억 달러로 전망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차질이 에너지 안보 인식을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천연가스 투자는 3,300억 달러로 10년 만에 최고인데 석유 투자는 3년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공급 구조 자체가 전쟁을 계기로 재편되고 있는 겁니다. 한국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는 중장기적으로 LNG와 전력 인프라 투자 흐름을 같이 봐야 하는 대목이에요. 미국 쪽에서는 고금리 부담이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6.2% 감소했고요. 재고는 9.4개월치로 늘었어요. 9.4개월치라는 건 지금 속도로는 집이 팔린다고 했을 때 쌓여있는 미분양 물량을 다 소화하는데 9개월이 넘게 걸린다는 뜻입니다. 보통 4에서 6개월이면 건강한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만큼 집이 안 팔리고 있단 거예요. 소비 쪽은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달러트리는 저가 필수재 수요로 EPS 가이던스를 올렸지만 경영진은 저소득층이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스트코는 고유가 속에서 저가 연료를 찾는 회원이 늘면서 매출이 예상을 넘겼어요. 미국 기준 가솔린 포함 비교 매출이 9.4% 올랐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소비가 강하다는 말로 끝낼 순 없는데요. 강한 소비 안에서도 더 싼 연료, 저가 필수재, 가격 민감 소비로 이동하는 흐름이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에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AI 서버 수요는 대리 삼성전자를 직접 언급할 만큼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미국 금리가 높은 채로 유지가 되면 한국 반도체 수출이 좋아도 외국인 수급과 환율 부담이 먼저 흔들릴 수 있어요. 반도체 지수와 나스닥의 방향, 원달러 환율, 외국인 전기전자 수급을 같이 봐야 합니다. 오늘 투자자분들이 알고 가셔야 할 체크리스트는 5개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트럼프의 이란 MOU 승인 여부입니다. 승인이 나오면 유가 프리미엄이 빠지면서 물가 부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나오지 않거나 추가 교전이 생긴다면 유가는 다시 올라갑니다. 왜 봐야 하냐면 유가가 다음 PCE 경로를 바꾸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미국 2년물 금리 방향입니다. PCE 3.8% 이후 2년물이 다시 올라간다면 성장주 멀티플에 부담이 커집니다. 안정된다면 AI 랠리가 이어갈 공간이 생겨요. 세 번째, 대래 시간의 30% 상승의 정규장 유지 여부입니다. 유지가 된다면 메모리, 서버, 전력 체인 전체가 재평가될 수 있어요. 대리 삼성전자를 고객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이거는 꼭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브렌트와 WTI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입니다. 간밤에는 좀 엇갈렸죠? 같은 방향으로 내리면 휴전 기대가 반영되는 거고요. 다시 벌어진다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크레딧 스프레드와 빅스 지수입니다. 지수가 신고가인데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벌어지거나 공포 지수가 올라가면 이 랠리의 체력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시장은 한 줄로 정리할 수 없는 장이었습니다. 이 괴리가 AI 실적이 물가 부담을 이긴 것인지 아니면 아직 가격에 안 들어간 리스크를 무시하고 있는 것인지가 다음 주 장에 던질 질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시장을 살펴봤고요.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